오늘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유럽장은 올라갔는데 미국장도 오르나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장은 조정을 받았어요. 잘 버티고 있다가 후반부에 밀렸습니다. 보시면 긍정적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백신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 나왔고, 사실 95% 얘기까지를 시장에서 신뢰한다면 뭐 단기간의 어떤 조정 국면에 대한 부분보다는 훨씬 더 그 긍정적인 부분이 세서 투심이 좀 더 강력하게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시장이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95%는 그냥 바라는 바고, 실제는 뭐 독감 수준인 뭐 6, 70% 나오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뉴스 보도 보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들도 맞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50%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백신이 나와도 초기의 투여자들은 상당히 거부감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의 시노팩이든가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규모로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효과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뭐 보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러시아는 대규모로 투약을 하고 했다고는 얘기하는데 뉴스 보도 보면 막 사망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고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백신을 개발하는 능력이 그렇게 다른 쪽하고 떨어지는 건가? 너무 조급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번 주 경제지표 나온 것들을 좀 보면요. 그 일단 초반부에 중국이 나왔는데 중국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제 투자 관련, 기업 투자와 관련, 기업 주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뉴스 보도에 나왔지만 정부에서 그 각종 정책을 산업 쪽에 집중하면서 그쪽의 혜택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눈에 지표상으로는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중국으로 자금이 들어가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 이제 중국 쪽의 시각이 좋아진다는 뜻이죠. 외부에서 보는 중국의 시각도. 그런데 이제 리테일 세일 같은 경우,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예측치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그렇게 확연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업률은 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촌에서 이제 도시로 와가지고 고용되는 그런 부분들은 통계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미국 지표 중에 보면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예측치보다는 낮게 나왔고 상승하다가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제조업 지수니까 이제 제조업이 이제 미국 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기 위해서 보는 건데, 이거 이외에 보시면 또 제조업 지수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여기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나왔는데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전달보다는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고, 이거 이외에 캔사스에서도 또 나왔거든요. 캔사스 시티 쪽에 연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이 최근치는 하락하고 있고요. 기대치는 상승하다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이건 어드바이즈 퍼스펙티브 사이트에서 나오는 정보입니다. 이제 발표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 나왔고, 그러니까 제조업 쪽이 그 상승 패턴을 계속 보이다가 미국이 약간씩 줄어드는 패턴을 현재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리테일 세일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예측치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로 나왔고, 전월 증가 추세보다는 낮기 때문에 일단 소매 판매에 대한 속도는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매 판매에 관련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놓친 게 있다고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기 수축 국면이 수축되는 과정에서는 점진적으로 전체적인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이제 감소되면서 이제 위축되면서 리테일 세일이 점진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락다운을 확 내려갔다가 소비 여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은 소비를 할 수 있는 뭔가 여건이 있었죠. 예를 들면 배송, 과거하고는 다르게 배송 시스템으로 구매를 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락다운으로 사람들이 못 나가고 특히 해외여행 같은 것들을 못 하니까 그런 어떤 여력들을 이 소매 판매 쪽에, 특히 뭐 가구나 아니면 대형 전자제품을 산다거나 혹은 뭐 집수리와 관련된 그 용품들을 산다거나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몰리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쓸 돈을 국내에서 쓰는 그런 패턴들이
이 지표상에 녹아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이제 지난번에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이미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직전 한 2, 3개월 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나왔고요. 최근은 전년 동기 대비 수준으로 약간 돌아오는 회귀하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가서 쓰지 못하는 거를 급박하게 일정 수준 쓰는 거는 충분히 다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소매 판매가 줄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가동률은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고 저는 가동률이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튄 게 좀 특이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감소 추세가 둔화되거나 옆으로 흥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판단이 잘못된 거죠. 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예측치만큼 나오긴 했는데 산업생산이 올라갔어요. 줄어든 게. 지수상으로 인덱스상으로 봐도 올라가던 게 이제 잠깐 내려갔었는데 9월에 10월에 이제 올라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 달 전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월이 아니고 10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달 봐서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지수는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요. 마켓 인덱스도 그렇고 여기 보면 판매 주택 판매가 여기 있네요. 기존 주택 판매고 신규 주택 판매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 뭔가를 끌고 가고 있어요. 미국 경제 일부.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보다 4만 건이나 높게 나왔습니다. 꽤 많이 높게 나왔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11월 지표도 그러니까 다음 주별로 계속 지표가 나올 때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게 락다운이 계속 진행되면 서비스 업종에서 단기적으로 또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늘어난 추이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약간 긍정적인 패턴, 그러니까 락다운 이후에 경제를 오픈하면서 있었던 그 다음에 2차 유행도 지나서 다시 또 이제 뭔가 잘 돌아가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던 경제 지표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럽, 미국, 전 세계 쪽에서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지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연준에서 얘기하는 이제 이게 그 4분기 대비, 그러니까 3분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그게 이제 성장률이 계속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2.86 정도, 2.8%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요번 주 말까지 한 데이터로 나오긴 했는데, 전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여긴. 그 다음에 애틀란타 연준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보는 게 이게 지표를, 이거는 이제 다양한 경제 지표를 혼합해서 예측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출 중심으로 예측을 하는데, 애틀란타 연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거는 이제 올라간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5.61이라고 보이는데 이 5.6이라고 보이는데 이 5.6은 게 연율이에요. 이거는 전 분기 대비 몇 % 증가한다는 거고 이건 이 정도로 계속 1년 동안 증가하면 5.6% 증가할 수 있다는 연율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건 이게 훨씬 더 직감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특이하게 보는 건 이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의 패턴이 갑자기 급격히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소비자 리테일 세일하고 이제 이게 소비자 지출이죠, 사실 리테일 세일 쪽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기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는 걸 보면서 약간 뭐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양쪽을 다 참고를 해야 되겠죠. 트럼프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긴급 프로그램들을 연준에서 실시해가지고 이제 재무부에서 승인 받아서 자금을 동원 받아서 액션을 하는 뭐 대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대출 프로그램들 중에서 돈이 안 쓰여진 걸 12월 말로 회수해가지고 다른 용도에 뭔가 맞춰서 쓰겠다라고 재무부에서 돈 달라고 했습니다. 연준에다가. 연준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긴 했는데 이제 기사들을 쭉 보면 이제 완벽하게 반대를 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12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한테 자금을 공급해주거나 혹은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지방채를 매입하거나 지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 중에 지출이 안 되는 한 5천 몇백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회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고 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행정부 역시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하물며 공화당에서도 뭔가 소리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말 최악입니다.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대통령을 뽑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하지만 그런 트럼프 지지자들도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위험한 사람들한테 제공해야 될 자금을 회수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JP모건이 이제 처음으로 다른 기관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거 CNN 기사입니다. CNBC네요. 참 죄송합니다. CNBC 기사인데 JP모건에서 GDP 성장률이 내년 1분기에 마이너스 1% 하락할 거라고 예측치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4분기는 2.8% 상승하고요. 내년에 1분기에 1% 하락할 거로 예측치가 나왔는데, 예측하는 게 나왔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죠. 처음 나온 건데 이제 다른 쪽 기관에서도 연속적으로 무엇인가 나오면 시장의 심리적인 투심은 약간 약화시킬 수 있겠죠. 코로나 사태 자체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쭉 정점을 11월 초에 막 팍 올라갔다가 밑으로 많이 쭉 떨어진 것 같더니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월드오미터 데이터, 이거는 유럽 CDC 데이터고요. 이거는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한 3만대 정점을 치고 아직 2만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작아 보이지만 이게 보시면 2만대에 있어요. 지금 2만대 있습니다. 아직.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했다가 굉장히 많이 죽은 것 같은데 보시면 2만대예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이 계속 2만대에 있어요. 이탈리아는 3만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력한 봉쇄를 취한 지 한 2주 정도 됐나요? 한 11월 초부터 계속 봉쇄를 취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시작한 지 한 2, 3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 2, 3만대에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확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금 300명으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강화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2만대거든요. 2만 3만. 이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으로 보면 완전히 전국 봉쇄를 해야 될 상황인데, 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지방 시장들하고 해외 협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봉쇄를 계속 강력하게 이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래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19일자인가요? 19일자 나왔네요. 18만 5천 원 다시 튀었습니다. 내려가던 게.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것이 CDC 데이터고요. 미국에. 이거는 존스홉킨스 데이터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 확진율 상승 추세가 10%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추세가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고 이게 진단자 수가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확진자 수도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진단자 수가, 그러니까 검사자 수가 늘어난 게 문제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확진율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안 잡히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원 베드 당일날 입원한 숫자인데 8만을 드디어 올라섰습니다. 8만대.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증가 속도는 감소했어요. 감소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가진단이 FDA 승인이 됐잖아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자가진단이 승인되면서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healthdata.gov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이거 보여드렸죠. ICU 사용 점유율이 74%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74, 7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언더, 이거는 이제 어퍼, 그러니까 이거는 아랫부분 단에서 이 사이에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데 이게 평균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ICU, 그러니까 집중치료실의 숫자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가장 낮은 숫자, 가장 높은 숫자를 예측하고 그 중간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2번입니다. 사용 아래 위. 이거는 ICU 입원실 지금 이제 대충 이 정도 쓰고 있다. 아래 위 이렇게 해서 이것도 평균도 그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74%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추세가.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봉쇄나 이런 것들은 쉽사리 미국 같은 경우에도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26일인가요? 추수감사절에 가장 큰 문제가 대학생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기숙사나 이런 쪽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지방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러 가족한테 가야 되지 않을까, 가겠다는 생각이 좀 많지 않을까요? 왜냐면 자기가 증상이 없고 이러면 나 증상이 없는데 왜 내가 가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아이가 온다는데 부모가 오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대학생들이 집에 온다는데 내 아이는 뭐 증상도 없는데, 혹은 이제
뭐 부모 쪽에 증상이 있거나 아이 쪽에 증상이 있으면 야 오지 말고 거기서 있어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증상이 없다면 야 굳이 너 오지 마라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젊은이들이 무증상 감염을 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기숙사에 있는 대학생들이 무증상자로 있는 상황하에서 집에 가서 감염을 시키게 되면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블랙 프라이데이도 이제 한 주 미뤘죠. 만약에 그렇게 이제 유럽은 추수감사절을 안 지내니까. 근데 미국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또다시 폭증이 여기서 일어나면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 그게 그 여파가 그런 어떤 그 경제 상황의 흐름, 코로나의 악재라든가, 코로나 환자의 뭐 급증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경제, 특히 소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물론 뭐 여기 아마존이 또 곡소리 나면서 좋아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진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식을 털고 현금을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에 대해서는 뭐 손정희 씨가 생각하시는 그런 조정만큼의 조정은 없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시적으로 내년 이제 백신이나 이런 투여들의 얘기들이 있고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급격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일정 수준 많이 내려가면 매수 세력이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조정 국면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포지션을 줄이는 정도겠지. 대규모로 투매를 하는 액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연준이 다시 QE를 진행하면서 들어올 거예요.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준이 QE 액션을 취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밑에서 더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는 영향을 할 거라는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주식시장의 급격한 폭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난 3월의 저점을 테스트하러 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대치가 우리나라 2000선이 가장 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다면. 일단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이제 그거에 대한 조정이 없을 수도 있고 지난번처럼 살짝 한 1% 정도 조정으로 1%라네. 한 10% 정도 조정 정도로 끝나고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 수준 정도 내려가는 게 이제 미국 지수를 놓고 보면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저점 수준 여기 있죠. 이 정도 걸리는 게 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깊으면 여기 S&P 500 지수는 여기 3000선 여기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조정 국면에서 매수를 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거나 해야 될지는 또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